돈도 원하는 방향에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감각을 길러야 된다는 게 사실 숨어있는 뜻이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도 보증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인데 지금은 인력 10조잖아요. 결국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는 부채 민주화의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채를 쉽게 빌릴 수 있는 그 과정이 경제가 민주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한국은 잘 보세요. 서울시의 도봉구, 노원구는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같은 국민이에요. 구만 다를 뿐이에요. 네네. 근데 강남 3구에 세금이 남은 거 좀 도봉구, 금천구에 좀 쓰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같은 민족, 같은 시민인데도 안 따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왜 이 말씀 드렸냐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건 청년?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바탕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거고. 왜? 네. 그러면 국가가 세금 내는 게 청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가지고 또 싸우게 되는 갈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역할은 구조적인 문제는 스스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구조적인 걸 감안하고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아, 100% 공감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청년들한테 네. 저는 이제 이런 좀 일에 대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또 일 자체가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돈에 대한 욕망을 좀 키워주고 싶은 일 네. 위해서 방송을 하는 이유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선생님 딱 잘 오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인정욕구가 있어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로 인정욕구가 있어요. 돈을 그냥 한낱 사물로 보지 말고 네. 돈의 욕구는 뭐냐면 수익의 욕구입니다. 수익의 욕구. 예. 네. 그래서 제가 절대 타지 않는 게 택시예요. 아, 택시 안 타세요? 예, 택시는 안 탑니다. 이게 제가 택시를 안 타려고 술을 그렇게 또 적게 마시기도 하고요. 완전히 우리가 꽐라가 돼버렸으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겠지만 웬만해서는 택시를 타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인 거고 예, 예. 내가 돈을 쓴다는 얘기는 돈의 수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의 목적에 의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택시를 탄다는 얘기는 내 편리함이거지 이 수익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내가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택시가 필요하면 타야죠. 네. 근데 단순히 퇴근할 때 피곤하다고 술 좀 마셨다고 택시를 탄다. 그건 인정욕과 돈의 인정욕과는 반대 경우거든요. 즉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돈도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돈의 감각, 돈의 인정욕구에 맞게 돈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데 살펴봐야 되고 네. 그에 맞게 우리가 인정욕구를 채우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소장님 열심히 답사하고 사진 찍고 하듯이 네. 돈도 원하는 방향에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감각을 길러야 된다는 게 사실 숨어있는 뜻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정말 동감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랑 지금이랑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서 좀 차별화가 생긴 건 사실이긴 한데, 지금 청년들이 되게 젊은 층들이, 30대 정도 젊은 층들이 집을 못 사는 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더 했을 거고, 그때 돈을 안 썼거든요. 네. 뭐 외식도 안 하고, 통신료 이런 것도 없고, 거의 그냥 월급이 그 사이에 다 저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저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출 받아서 조그만 집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은 돈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엄청 쓰잖아요. 자기가 쓰는 비용들은 당연한 거고 그거 다 쓰고 나서 남은 비용 갖고 뭘 하려다 보니까 이게 돈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저축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게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돈의 감각에서 그러니까 돈의 이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돈은 이제 빚이다. 빚이다. 예, 책에 나오죠. 예, 빚이다. 네. 그러면 한 국가가 부자가 돼버리려면 그 국가의 신용 통화량을 늘리면 되는 거다. 그러네요. 돈 많아서 90명 그냥 막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네. 이제 그건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얘기고 네. 이머징 국가들은 네. 야 니네가 뭔데 돈을 함부로 찍어내? 라고 항상 이 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견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마음대로 돈 찍어내다 지금 그런 꼴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돈을 찍어내야 되냐 그러면 결국 이머징 국가들은 외환보유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율만큼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IMF 때 97년 네. IMF 때도 외환보유고 없이 부채가 늘어나다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여행 다닐 때 굳이 위안을 안 받고 갔습니다. 1대1이었어요. 1,000원짜리 가져가면 걔네 바꿔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올라갔죠. 1대 7 정도가 됐단 말이죠. 얘네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진짜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왜 부자가 됐냐면 중국의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통화량이 왜 늘어날 수 있냐면 외환보유고가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한 2003년, 4년 이후부터 그렇게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가 부자 되는 거고 이 네. 국가 국가 안에서 사는 국민이 이 편승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국가만 신용이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개인도 통화량, 개인의 신용을 늘릴 수 있는데 그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네. 데서 늘릴 거거든요. 즉 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 안에 편승해서 나도 부채를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편승하기 위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해지했죠, 완전히.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신용도는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개인에 대한 신용. 그렇죠. 예. 개인이 정하는 거죠. 예. 은행이 가서 나도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안 빌려줘요. 네. 왜? 너 직업이 뭐야? 너 자산이 뭐 있어? 담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결국 국가의 통화량이 늘어날 때 그 안에 편승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결국 신용도가 좋았던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과거의 신용들은 뭐죠? 재벌, 권력자, 네. 정경유착 네. 이런 사람들만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렇죠. 일반 개인들은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거 안 해줬죠. 네. 불과 대출 나온 데가 2000년부터 그때부터 나왔어요. 80년대, 90년대는 아예 대출이 안 나왔어요. 제가 97년에 결혼했는데요. 제가 은행 다니는 은행 사람이었어도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도 그때 보증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식인데 지금은 인력 쉽잖아요. 결국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는 부채 민주화의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채를 쉽게 빌릴 수 있는 그 과정이 경제가 민주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네. 옛날에는 독재 정권에서는 부채를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은행가, 정치 권력자. 기업, 네. 대기업, 뭐, 웹체퍼.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게 터지고 나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부채를 넘어오는 과정이 현재인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 길게 드렸던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내가 이 편승하려면 그 신용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젊은 층들도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신용들은 국가에 주는 게 아니죠. 그러네. 개인이 만들어야 돼. 개인이 만들어야 돼. 네. 개인이 저축을 하든지 어떻게든 뭐 카드를 써가지고 결제하는 능력이 되든지 부채를 빌렸다가 갚는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런 인플레이션 왔을 때 나도 거기에 얼마나 빌려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국가가 개인의 신용도까지 만들어주지 않는다.